이 시간에는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66페이지가 되겠네요. 임대차는 보통 두 문제가 나오죠.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배웠던 매매는 세 문제 나와도 담보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맞추면 되지만요. 임대차는 다 맞춰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임대차는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수익하도록 내주고 임차인이 차임직판 성립하는 쌍인악불, 쌍무, 유상, 낙상 분류식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지만 매매교환 임대차는 똑같이 쌍무, 유상, 낙상 분류식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임대차 법적 성질은 일단 목적물은 물건이고요. 타인의 물건은 얼마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배웠고 먼저 매매에서도 배웠지만요.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죠. 하물며 타인의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데 임대차는 당연하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 매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의 일부도 임대할 수 있고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 지급 요건입니다. 차임의 지급이 없으면 사용대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차임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차권의 물권화는 요즘 임대차도 부동산 임대차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물권에 준해서 대우를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임차권을 등기한다 하더라도 물권은 되지 아니하고 물권의 모습을 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고 물론 임대인이 등기해 주는 경우는 가능하죠. 임대인이 등기해 주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와 다르죠. 전세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가 반드시 등기해 줘야 되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반대 특약이 없는 경우만 등기할 수 있네요.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그 임차권은요 제3자에 대해서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한 것이고 임대인에게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렸다.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지은 자가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임차권 효력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조문이 되겠고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에 점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고요. 아직 소유권 없죠? 이때 점유는 타주점유가 됐습니다. 임대인, 소유자의 방해배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 아니지만 임차권 자체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임차권의 처분, 임차권은 물권 화란말을 쓸 정도로 금액이 큰 경우 많기 때문에 임차권을 설정한 자가 투하재본의 해소 방법이 문제되죠. 그래서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양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와 다르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전대 가능하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가 불가하다.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임차권은 등기되어도 채권이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차의 존속보장인데 임대차는 20년 넘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임대차 기간조항이 위헌 판결 나왔습니다만 아직 법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대차는 20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임대차 상가 같은 경우는 뒤에 보도록 하고요. 임대차 존속기간 좀 전에 봤죠? 기간의 약정이 있다. 일단은 임대차는 20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이고요. 다만 영구만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학설의 다수입니다. 최단기 제한 없고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도 도로 시험 나오는데 좀 어렵죠? 임대차는 대개 기간이 있는데 기간 약정 없는 경우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요. 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해지 통보를 하든 닷새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외우는 방법 6.15, 6월, 1월, 5일인데 여러분 남북관계에서 6.15 공동선언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2월, 임차인 1월이고 동산은 닷새 달에서 6.15 외우시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되기도 하죠. 임대차의 갱신, 임대차가 만기가 된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얼마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갱신은 합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갱신청구 인정되는데 물론 2기 이상의 차임 면책 없어야 되고 요건은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의 목적물이 현존할 때 인정됩니다. 갱신청구권. 문제는 임대인이 갱신을 해주면 되지만 갱신해주지 않으면 즉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강행정이기 때문에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갱신도 문제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을 보고요. 다만 기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고 임차인 스스로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책임 범위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묵시갱신 즉 자동갱신 경우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한 만료 소멸하고 임차인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자, 임대차 효력. 임대차 효력은 임대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 의무, 즉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권리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임대료 지급 청구권이 있겠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임대인은 차임 달라 청구할 수 있고요. 의무도 있습니다.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임대인 쪽에서는 목적물을 내줘야 되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도 의무, 두 번째 방해적 의무, 세 번째가 수선 의무인데 이것은 민법상 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상가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확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면제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지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수선 의무 임의규정 면제될 수 있고요.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어도 대규모 수선은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거절하기 못합니다. 집을 수리한다든지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임차인 이를 거절하지는 못한다는 거. 임대차는 유상계약 임으로 민법의 담보채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임차인의 권리, 일단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겠죠.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가게를 빌려서 창고로 쓴다. 그는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비용 청구권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되어 있네요. 자, 별표된 거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비용을 들이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돈을 들인 즉시 곧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항상 임대차가 종료한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비는 임대차 기간 중에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비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여 인정이 되고요. 이 비용 청구권은 즉 필요비 유익비 똑같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행사해야 되고요. 즉 목적물을 돌려주고 6개월 지나면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비용 청구권은 일시사용, 잠깐 사용할 때도 임차인은 임대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자, 비용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끝났을 때 가액 증가 현존 시 둘 다 똑같이 목적물 반환 시도 6개월 행사해야 되고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잠깐 일시 사용할 때도 상황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임차권의 양도 전대 제한하고 비용 청구권 임의규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에 다시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비용 중요하죠. 민법은 돈 받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은 벌 주는 법이고 따라서 최종 결과 손해배상 등등의 금전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다, 돈이다, 금전이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가 있고요.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유익비는 개량을 위해서 드린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그 개념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따 제가 두세 군데 해놨습니다만은
필요비는 곧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끝나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필요비는 즉시 곧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다 똑같이 목적물 반환 시도 6개월 내이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포기 가능하다. 즉 비용 청구권은 뭐라고요? 임의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